뭔가 말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이제 작가 이동영 씨는 이재명 씨를 엄청 존경하는데 너나 변희재님은 이재명 씨를 내리치거든.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야당 대표 내려온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동영 씨는 변희재 씨를 싫어한다고. 싫어하니까 이제 그게 강성범 씨라고 있어요. 강성범 씨하고 이제 작가 이동영 작가 저기 변희재님하고 목요일 날 변강세라고, 변희재 할 때 변자고 강성범 할 때 강하고 이제 그래서 변강세라 그러고, 변희재와 강성범이 보는 세상 이래 가지고 변강세 이건데, 이제 작가 이동영 씨가 좀 압력을 좀 넣어 가지고 강성범 씨는 원래 저게 이건 코미디언인가 그래요. 그런데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 독자가 많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셨을 때에 강성범 TV에도 나와가지고 한번 공약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있는데 강성범 씨하고 이동영 씨하고는 잘 아니까, 야 저 변희재하고 같이 방송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동영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래 같이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김용민 목사라고도 또 있습니다. 김용민 목사도 변희재 씨하고는 엄청 친해요. 친하고 김용민 목사는 또 이동영 씨하고도 엄청 친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동영 씨가 김용민 목사 보고 변희재 금방 그거 말이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막 씻고 이러니까 그 사람하고 방송하지 마라 이러니까, 김용민 박사죠. 박사 겸 목사님이시고 이러는데 평화나무 이사장이에요. 이 사람도 갈등을 겪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나는 김용민 이분은, 나는 이동영 작가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같이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동영 씨 같이 하고 변희재 씨 같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 엄청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엄청 공부 많이 해요. 김용민 목사. 그러니까 주구민주, 그러니까 변희재 님이 이제 월요일 날에는 김용민 목사하고 공희준 씨하고 변희재 씨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강동설을 했다고 했는데, 이동영 씨가 자꾸 이제 압력을 넣으니까 못하는 거라. 그래서 변희재 씨가 지금 강성범 씨하고도 못하고 김용민 목사하고도 못하고 지금 이래 돼가 있다고요. 이거는 아실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어차피 이제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내가 이제 과거를 좀 회상해야 되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때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희재 씨하고 김용민 박사 그리고 강성범 씨하고 넣어서 이야기하면 엄청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보게 됐다고. 어제 보니까 어제 목요일 날 양문석 박사하고 박지훈 변호사하고 변희재 씨하고 그래 했는데, 양문석 박사님은 엄청 과격하거든요. 과격하고 거기 또 전원책 변호사하고 비슷해요. 만약 전원책 변호사하고 양문석 박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TV 토론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의자가 날아갑니다. 의자 같은 거 날아가고 막 판이 있으면 막 디비지고 그래요. 두 분 성격이 그렇다고. 전원책 씨하고 양문석 박사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일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치고받고 싸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분 성격이 그렇다고. 아이고.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고. 다혈질이에요. 어제 양문석 박사가 나와서 막 이야기하던데, 아이고 나는 양문석 박사하고 만약에 뭐 그런 대화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런 자리 같으면 나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하고도 그래요. 그런 분하고는 같이 못 있겠던데요. 그분들 아는 것은 많고 훌륭하신데
너무 좀 과격해. 공희준 씨는 요즘 좀 어떻게 지내는가 모르겠네. 공희준의 이제 정세 분석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상당히 궁금하네요. 원래 조금 전에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지금 현재 누구 말대로 이제 좀 윤석열 전 검사 지금 현재는 대통령인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똥하고 된장을 구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막상 눈에 닥쳐야 깨닫는다고. 눈에 닥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자기 아들 김현철에 대해서 특검을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 둘이나 그랬어요. 김홍일이, 김홍업이도 검찰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 형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노건평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형이라고, 이상덕이라고.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일반 검사들이 하기가 껄끄러운 것을 조사할 때가 특검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는 특검을 이렇게,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거든, 거기. 안 그래요? 특검을 받아가 자기 말대로 탈탈 털어서 죄가 없으면은 더 해라. 특검 아니라 우특검이라도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자기 마누라 아니라 뭐 누구 하늘 대안고라도 말이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국민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그래 돼야 되지 않겠어? 물론 자기 가족이 소중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은 멸사봉공이잖아. 국민 전체를 더 살려야지. 마누라 밑에서 꼼짝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에이그. 물론 뭐 마누라를 너무 이렇게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 에? 뭐 그런 남자를 택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할 때까지 남자 관계가 좀 이런, 내가 참 길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 남자를 내가 내 손 안에 딱 잡고 자로가 우로가 일어서 앉아 충분히 할 수 있는 남자들하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V0라고 하잖아. V0. VIP 할 때 VIP1이 1보다 더 높은 게 VIP0라고. 그 뭐 국정원 차장하는 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탈탈 털어서도 안 나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사람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안 그래요? 자기 대통령 권한을 그런 데 쓰면 되는가, 이게? 안 되지, 이게. 그것을 지금 당정청에서도 아무런 옳은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대만 옆에 버글버글 하니까 이런 사람은 똥오줌을 똥 된장을 구별 못한단 말이야, 지금.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그게 무슨 악법이냐고. 악법이 털어서 없어가면 특검 아니라 우특검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벌을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말이지. 그래 국가기강이 소구되는 거 아니냐고. 뭐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보다 못한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못해서 특검을 받았는가?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다 받았는데 자기는 왜 한 번 받은 거?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창원에 뭐 여성 국회의원이 있는 모이던데 뭐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참 그거 될 때 물도 막 이렇게 횟집에 가서 마셨다는 그 여성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 여성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거든.
그건 뭐냐고. PK 이제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여기에 한 68석에 중에서 한 40석은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 들어가면은 공천 못 받을 수 있잖아 그게. 그리고 김기현이 공천 받을 수 있을까 모르지. 장재현이는 장재원이는 아예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런데 아직 국회의원직은 있잖아. 이 사람들이 오늘 1월 5일 날 김건희 특검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다고. 그런데 오늘 1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임시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거부안을 거부시켰다고. 그러니까 제 의결을 이제 들어가는데 제 의결 들어갈 때에 한 20석만 이렇게만 찬성을 해버리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재결이 된다고. 그럼 특검에 들어가면 이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잖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강하게 붙이다가는 자기보다 더 큰 강한데 딱 부딪히면은 그때부터는 깨갱하고 내려앉는다고. 추락한단 말이야. 그런 운이 그렇다고. 깡패 두목이 말이지. 아주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셀이 조지잖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타났을 땐 깨갱거린다고. 아주 비참하다고. 그 야인시대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다 이렇게 하다가 한판 또 상대방 강한 사람이 와서 붙어가지고 떡대버린다고. 그때부터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그냥 깨갱하고 추락한단 말이야. 추락.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진짜 뛰내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뛰내리는 그와 같다고. 추락해가지고 팍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게 뭐냐? 더 큰 생거리가 뭐냐? 그게 하늘이고. 그거는 국민들의 민심이 천심이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오늘 누구야 맨발로 맨사야 사나이 이름이 조성환인가? 이분이 1시간이나 인터뷰 했거든. 허경영 총재님하고 진인님하고 그걸 1시간 동안 하더라고. 거기 중에서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야기했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안 되냐고. 그럼 현실 정치적인 문제를 다음에는 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고. 그런 말 하면 되느냐고. 안 되잖아.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오늘 1시간짜리 유튜브 한번 보세요. 불로유 영성TV라 해가지고 전체희 대천사님께서 하시는 건데 1시간 했어요. 조성환이라고 있어요. 성환. 내가 성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하여튼 그 사람 성이 틀리지. 내가 아는 사람은 X 성환이고 이 사람은 조성환이고 그래요. 차기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런 묻더라고. 묻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다 이렇게 이야기했느냐고. 아니잖아. 그런 거는 답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운이 탁 가다가 팍 추락하는 운이라고.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 마무리되는 것이 1월 말 아니면은 2월 10일이 구정인데 구정 전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 의결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거기 이제 거기에 돼 가지고 제 의결이 통과된다 이러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그러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이제 급전직하단 말이야. 운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거단 말이야. 떨어진다고. 아까 중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국가hin문당 대표님께서 뭔데 하여튼 그분 따님이 신병이 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한테 나섰다 그랬잖아. 그런데 신병이 와가지고 무속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이라고.
도저히 막 그래서 무당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영대가 밝은 사람이지. 그럼 그 사람들도 허경영 총재님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가 거의 하나도 안 빠지고 거의 다 보거든. 대체적으로 공통 분모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잘 나가는데 어느 한순간 되면은 팍 내려오는단 말이야. 내려온다고. 어떤 분들은 금년 초라 그러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또 1년이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틀려요. 그러나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팍 내려온다는 거야. 그냥 수직으로 그냥 팍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다고 지금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지나가지고 범야권에서 204석에서 208석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00석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그렇겠느냐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래도 뭐 나 고등학교 뭐야 전문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한 80% 90% 될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 이거를 6, 70대 80대 되는 사람들은 찍어주지. 치매 노인들이라 그러지. 치매 노인들. 노인들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경경재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이지 판단을 잘못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는 그분 참 신학교도 나오고 뭐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도 하신 분인데 판단이 좀 안 맞잖아. 이성윤 씨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그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게 악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 그렇게 박식한 사람 말이야. 김형욱이 해고록 쓴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 일반 사람들이야 뭐 60, 70, 80 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지지할지 모르지. 그게 한 30% 된다고. 20% 정도. 그러나 뭐 젊은 사람들 머리 잘 돌아가잖아 지금.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걸 보는가. 총선 결과가 한 200, 국민의힘은 100석 나오기 힘든다고 본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한 200석 넘게 되면은 개헌이 가능하니까 개헌을 할 때 중임제 대통령 4년짜리 중임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부칙에다가 현 대통령 임기를 금년 12월 18일까지를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연적으로 뭐 탄핵하지도 않아도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가가지고 뭐 인용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그것까지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앉히겠다 하는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라고요. 여하튼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여하튼 뭐 전개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 되는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앱스타인에 대한 그 명단이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와가지고 그 뭐 미국에서 자꾸 미국과 전 세계를 자꾸 흔들어 영향력이 있는 거야. 헐리우드에 있는 그 A급 영화 배우들 뭐 그리고 영화 감독들 뭐 전직 미국 대통령들 전부 다 그 명단이 나온 것 같은데 크게 보도를 우리 국내에서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중앙일보에서는 나왔다고. 자, 그래 되면은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국민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바로 받게 되고 그리고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 빨리 그 하룻밤 사이에 전에 내가 그 이야기했지만은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살아있을 때에 쿠데타를 하면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예행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때 한 130명만 잡아 넣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이 조용하게 된다더라고. 쿠데타가 성공한다 그랬다고. 130명 잡아 넣어버리면은 그 연습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막상 11.6 그날은 그걸 거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감찰실장하고 예행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래 그 감찰실장 그분이 그렇게 아쉬워했다 그러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놓고 말이지 왜 막상 당일날 거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걸 실현을 못했던가. 두고 뭐 한탄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뭐 가서 받을 사람들 한 3,000명 이렇게 딱 잡아넣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버리면은 계엄령 동원해가지고 그거는 천시에도 맞다고. 대한민국이 이제 한 달이면은 싹 바뀌기 뿌린다고. 그리고 이제 개헌하고 황제 제도를 부활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부자 요술 램프라고 있어요. 거기에 유튜브 하시는 분 또 이제 박윤수 선생님께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해 놓고 있어요.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백궁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 사람, 네 사람을 택해 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것 같아.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가 지금 영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조선이 미국과 지금 현재 중공에 걸쳐서 우리 대조선이 전 세계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개념도 없어. 나라라고는 하나, 국가는 하나밖에 없어. 중국, 거기 원래 우리 대조선을 중국이라 그랬다고. 지금 중공이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라도 없었어. 그게 옳은 역사라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지금 5.7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중국에서 번역이 거의 다 됐다. 거기 이제 전 세계로 펼쳐나가면서 한국의 원래 역사를 우리가 좀 있으면 다 이제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영국, 그리고 이제 모태똥, 그리고 미국에 이런 놈들도 원래 우리가 미국을 우리가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조지 워싱턴하고 뒤에 뭐 애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 영토 확장했는데 그 지금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 소송하면은 전부 다 원주민들이 다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미국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게 원래 대조선에서 다스렸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거기에 우리나라 원조선이 있었고 중국 대륙도 다 있었고. 지금 이 이야기하면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나 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뭐 계속 그 강의를 듣고는 있습니다. 한 4년째 듣고 있는데 너무 참 진짜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조금씩 접근해 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들어서면은 결국 이제 황제 제도가 이제 부활이 된다고. 전 세계의 황제가 되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헌법 개정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씨 같이 뭐 같은 분을 이제 수상으로 내려앉힐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인님께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면은 뭐 거기서 총관장하는 원장 정도 되는 사람 앞에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은 내가 그 말 하겠어요. 교육을 시킬지 안 그러면은 지도자 정신교육대 3,000명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원장이 있어요. 물론 총사령관은 신인님이지만은 그 밑에 이제 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원장님, 지도자 정신교육대 원장님이 있다면은 원장님이나 그 밑에 이제 그 교관들, 정인태가 교관하고 싶다 하던데, 나중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고 세계 황제가 되면 아이고 무릎 꿇고 이제 대가리 팍 숙여가지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말 하겠지. 그럼 정인태 교수가 그 교관을 한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원장부터. 그 3,000명들 중에는
전직 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검찰총장도 있을 수도 있고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대가리에 좀 먹물이 많이 들은 놈들이야. 박사 학위 뭐 가지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 응? 대가리에 먹물이 많이 들은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뭐 아나무인이야. 그런 애들을 이제 3,000명 1차 3,000명인데 그런 애들을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들은 거 다 합쳐봐야 먼지도 안 된다. 먼지도 안 된다. 벌레도 안 돼. 벌레 위에 묻어 있는 오줌, 벌레가 눈 오줌이 있잖아. 오줌에 그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그 3,000명 다 합쳐봐야 그 놈들이 대가리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밖에 안 돼요. 벌레도 안 돼. 벌레가 누는 팔이 빈대 모기 같은 벌레가 누는 그 오줌의 한 방울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이게 딱 맞는 말이라고. 겁먹지 마라 말이야. 내가 그런 말도 해주고 싶다고. 이제 하여튼 지금 세상 재밌게 돌아갑니다.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를 두고 뭐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뭐 성행위를 했다는 게 전부 다 가짜 뉴스 다 드러났잖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오바마, 클린턴 이런 애들이 그냥 앱스타인 섬에서 난잡한 성행위 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명단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트럼프를 기소를 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제 거의 대통령 확정적이에요. 6개 지역 경합주에서도 바이든보다 훨씬 앞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칼슨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다음에 단계는 트럼프를 죽이는 암살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하늘의 뜻이 그래 되는가. 트럼프 암살한다. 암살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금년에 이제 좀 있으면 대만에서도 대통령 선거, 총통 선거,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선거,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총선, 이 엄청 줄줄이 이래 있다고. 하여튼 엄청 재밌어요. 그럼 모든 것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때는 내가 허경영 총재님께서야말로 참 신인이시다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했다고. 근데 요즘은 내가 한 작년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신인이 틀림없잖아. 틀림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이 과연 언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 내가 이래 볼 때에 그렇게 용기 있고 훌륭하신 변희재님은 그래요. 윤석열이 내려와야 자기가 장가를 간다 그랬다거든. 근데 이 사람이 변희재가 볼 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볼 때는 미디어워치 대표님이 볼 때는 금년 총선 전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식을 정해놓은 거예요. 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상당히 일치가 되고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보라고. 지금 대통령 권한으로서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 줄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입으로 차마 뭐 이 점잖은 사람 입에서 그냥 뭐 그 김건희 여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을 어떻게 그걸 거부를 하느냐고. 그거는 뭐냐고. 그 자살골이거든, 자살골.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설날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설 전에 후에 이제 96일 남았는가? 총선. 얼마나 재밌느냐고, 이게.
한 편의 영화보다 수천억만 배 재미있는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 어? 지난 총선을 지나면서 총선 지나면서 부산의 18개 지역 중에서 17개 지역에 우리가 나갔단 말이야. 국가혁명 배당운동으로 나갔어요. 그 연제구 한 지역 빼고 다 나갔어요. 그 17개 지역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뒤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분도 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그 허경영 총재님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지지했고, 뭐 대선 때는 엄청 지지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 뒤에 계속 이제 방문해서 축복받고 명패하고, 뭐 심지어는 대천사까지 되신 분들도 있고, 대천사는 안 됐지만은 교육비를 대천사만큼 헌성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교육비를 그거를 변환할 수 있으면 그분도 대천사가 곧 되지.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고. 대천사 되시는 분들 중에서 참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 대표가 송진우인가? 뭔데?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 말입니다. 하여튼 간에 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최사랑 그 가수가 한번 이렇게 휘저어 가지고 또 그때도 많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최근에 또 안티들이 나와가지고 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누가 참 사람인지는 이제 다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지. 끝까지 신인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말이야. 모르겠어요. 나는 제일 좋은 게 말이야, 오늘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움직이는데 한 400명이, 어제 아래는 240명이 붙었다라는데 400명으로 더 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꼼짝도 할 사람 못 하잖아. 어디 가려면은 경호원이 달아서야 되고, 경호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놈이 뒤에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경호원 없이 이렇게 평화스럽게 부산에 그 자갈시장 가가지고 순대국밥을 하나 먹는다든지 말이야, 선지국밥을 하나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짜장면 5,000원 올랐던데 5,000원짜리를 먹고, 이렇게 아무도 자기는 몰라주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최고 나아요. 황제보다 나아요. 황제보다 허경영 신인님보다 낫지 않겠지만은 최고란 말이야, 최고. 뭘 더 바라겠느냐고. 그러나 이제 필요해서 또 하늘군 가서 청소부라도 하라 그러면 또 하는 거고.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그게 화장실 청소라도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나 그게 아무리 신인님 빼고, 허경영 신인님 이제 황제 시대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서 비서실장이나 아무리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한만큼 봐도 말이지. 자, 그만 이야기는 그만하고. 여하튼 허경영 신우님이 대통령이 되는 날짜가 하루 가까워졌다. 빠르면은 올 상반기에, 내가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갑진 진사의 성인출 알고 오미의 낙당당이라 그러는데, 진사의 성인출
갑진, 을사 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한순간에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느냐고.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강대강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가 그렇다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데 직접 똥을 진짜 입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 똥 씹은 표정이라 그러잖아. 여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하면서 날개가 없다 그러거든. 어떤 분이 신점을 잘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독수리가 하늘을 나를 때는 날개가 있어야 나르잖아. 그런데 독수리 날개를 다 잘라버린다고. 그러면 웃잖아. 하늘을 가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추락해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 안 그래? 날개를 잘린다 이 말이야. 야. 지금 특검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재의결이 되면은 날개 두 개가 잘린 거나 같잖아. 그러면 땅이 떨어지는 거지. 죽는 거지 뭐. 그리고 술을 그렇게 마시면 되나? 어? 아이고, 내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내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 말이지. 나라 일을 하는 놈이라는 놈이 그 술을 처마시면 되느냐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